귀족 수술할 때 사용하는 재료로는 필러, 지방, 진피, 보형물이 있습니다. 환자분들께 각각의 재료에 대한 장단점을 설명드리면 다들 보형물을 선호하시기도 하지만 차후의 만족도가 제일 높은 재료 역시 보형물입니다. 보형물의 장점을 누구나 인정하면서도 제일 불안해하시는 부분이 보형물로 수술하면 나중에 보형물이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것인데요. 환자분들의 공통된 궁금증을 해결해 보고자 이 컨텐츠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먼저 귀족 수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귀족 수술의 목적은 코 옆에 꺼진 부분을 메꾸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성형외과의 학문적 분류에서 봤을 때 귀족 수술은 안면 윤곽 수술에 들어가지 주름 성형 수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움푹 꺼진 부분이 메꿔지다 보니 팔자주름까지 완화되는 부가적 장점이 있어서 귀족 수술은 팔자주름을 펴는 수술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건데요. 엄밀히 얘기해서 귀족 수술은 주름을 펴는 수술이기보다는 얼굴 윤곽을 부드럽게 하는 수술에 해당합니다. 보형물이 움직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우선 중력의 장력으로 보형물이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고, 웃을 때 코를 옆으로 당기는 근육의 작용으로 인해 바깥쪽으로 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보형물의 공간을 잘못 만들게 되면 보형물이 위로 올라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보형물이 아래로 내려가면 보형물이 조직을 아래로 잡아당기면서 인중이 길어지고 원숭이상이 됩니다. 보형물이 바깥쪽으로 나가 있으면 조직을 바깥쪽으로 잡아당겨서 코가 벌어져 보이고 코가 들려 보이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귀족 수술은 꺼진 부위를 메꾸는 수술인데, 꺼진 부위에 있지 않고 다른 위치에 있다면 잘못된 수술이겠죠. 가장 최악이 보형물이 위로 올라간 경우인데요. 거울을 보시고 팔자주름을 보시면 팔자주름 부위는 꺼져 있고 팔자주름 위의 피부는 도톰합니다. 보형물이 위로 올라가면 두툼한 피부 밑에 보형물이 위치하게 되어서 팔자주름이 오히려 심해 보입니다. 이런 경우는 고민의 여지 없이 당장 보형물을 빼야 합니다. 이런 일이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는 보형물의 위치의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보형물은 한번 들어간 위치에서 1mm도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귀족 수술의 보형물이 제자리에서 평생 잘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3가지 수술 원칙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우리 얼굴은 위에서부터 층별로 피부, 지방, 근육, 골막, 그리고 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피부, 지방, 근육은 흐물흐물한 조직이지만 골막은 대단히 타이트한 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골막 아래로 보형물이 들어가게 됩니다. 골막과 뼈는 매우 단단히 붙어 있으므로 골막과 뼈 사이의 공간을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나름 강한 육체적인 힘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 공간 확보가 어렵다는 얘기는 공간이 한번 만들어지면 추가 공간이 생기는 게 매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보형물은 만들어진 공간 안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추가 공간이 발생해야 보형물이 움직일 수 있는데, 이 추가 공간은 수술적 조작이 들어가지 않는 한 절대 생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보형물이 움직였다는 건 추가 공간이 존재했다는 얘기이고, 이 추가 공간은 수술하는 의사가 만들 수밖에 없는 공간입니다. 수술할 때 이런 추가 공간 없이 보형물이 딱 들어갈 수 있는 공간만 만드는 것이 귀족 수술 성공의 필수 요건입니다. 보형물이 골막과 뼈 사이의 공간으로 들어가므로 보형물의 바닥은 뼈와 맞닿아 있게 되는데요. 사람의 얼굴뼈는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매끈하지 않고 굴곡이 있습니다. 특히 귀족 수술 보형물이 들어가는 위치는 잇몸뼈 때문에 많이 울퉁불퉁한데요. 이 울퉁불퉁한 면에 딱 맞게 보형물을 조각해서 넣어야지, 그냥 평평한 상태에 일반적인 보형물을 넣게 되면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뼈 침식이 발생할 수도 있고 보형물이 안에서 도는 것 같은 이물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귀족 수술할 때 꼭 입안 절개만을 고집합니다. 코 속으로 넣는 수술법도 있지만 이는 굉장히 간편한 반면에 뼈의 윤곽을 확인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입안 절개를 하게 되면 뼈의 윤곽을 직접 확인하고 수술하기 때문에 뼈의 굴곡에 맞춰 보형물을 조각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세 번째 조건은 의미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부수적인 효과입니다. 보형물 자체에 미세한 구멍이 있어서 이 구멍으로 조직이 자라 들어와 보형물을 꽉 잡고 있는 효과입니다. 하지만 조직이 자라 들어오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보형물이 움직이기 때문에 조직이 자라 들어올 수 없습니다. 코 옆 꺼진 부분을 채우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귀족 수술은 성형외과 수술에서 비교적 쉬운 수술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성공과 실패는 한 끗 차이의 디테일에 있는 것이므로 성공을 위해서는 세심하고 꼼꼼하고 정확하게 디테일에 신경 써야 합니다. 이 디테일이 바로 보형물의 안정성입니다. 내가 평생 가지고 살아야 할 보형물이므로 그 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위치를 잡고 있어야지 보형물이 움직인다면 실패한 수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보통 20분밖에 안 걸리는 귀족 수술 하나로도 인상에 엄청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귀족 수술의 필요성을 느끼시는 분들은 온라인상에 존재하는 그런 부작용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한테 상담 오시면 솔직한 마음으로 수술이 정말로 필요한 경우인지 판단하여 안전하게 수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